안녕하세요. 이번에 읽은 책은 The Let Them Theory라고 하는 Let Them 이론입니다. 이것도 뭐 홍보를 보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교보에서 이것저것 그냥 찾아보다가 책 표지 이쁘고 그냥 목차 찾아보니까 조금 끌려서 읽게 됐어요. 목차가 막 그냥 인생을 바꾸는 Let Them 이론, 그리고 뭐 내 삶의 자유를 주는 Let Them 이론 막 이런 거거든요. 원하는 관계를 만드는 Let Them 이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겠다 하고 하나씩 읽다 보니까 완전 빠져가지고 읽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4일에 걸쳐서 한 8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다 읽었고요.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어요. 재밌게 읽어가지고 그 막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 더 오래 걸렸습니다. 너무 괜찮았어요. 근데 괜찮았어. 막 뭔가 제가 예전에 책 읽을 때 되게 센세이션을 느꼈던 그런 책들이 몇 권 있는데, 이기적 유전자라든지 아니면은 도파민 네이션 이런 것들을 읽고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또 뭐가 있을까? 뭐 어쨌든 그런 책들이 있는데 이 책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되게 읽는데 신선한 충격이 왔어요. 되게 제가 멘탈적으로 힘든가 봐요, 요즘.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거. 근데 이걸 읽다 보니까 뭔가 위로받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읽다가 이건 소장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책 주세요 해가지고 산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기다 밑줄 치면서 읽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 공유하고 싶은 내용 조금씩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글쓴이는 멜 로빈스인데요. 원래는 변호사인 것 같아요. 변호사인데 실직하고 빚이 엄청 많았대요. 80만 달러짜리 빚이 있었대. 80만 달러 보니까 우리 한화로 12억인 것 같아. 12억 원의 빚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동기부여 강연가로서 활동을 했대요. 내가 어떻게 이 빚에서 빚 때문에 우울증이 왔는데 어떻게 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동기부여 강연을 했대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본인이 우울증을 벗어났던 방법이 5 seconds rule이라고, 그래서 뭔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5초를 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 4, 3, 2, 1 한 다음에 내가 하려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하는 거죠.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방법으로 본인이 우울증을 해결했다고 하고 삶이 바뀔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TEDx 강연을 시작한 이후로 뭔가 유명세를 얻고 이렇게 강연가로서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게 이 멜 로빈스라는 사람의 첫 번째 업적이고 본인이 정리해 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The Let Them Theory라 그래서 Let Them 이론. 그러니까 Let Them 하면은 그들에게 뭘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Let Them Do That 하면은. 그래서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라는 이론인데, 이게 만사에 다 쓰인다는 그런 그런 의견입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는 우리가 통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감정, 다른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모든 상황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거하려면 그들이 뭘 하든 신경을 안 써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렵네. 어쨌든 어차피 상대방은 통제할 수 없으니까 통제 가능한 변수만 신경 쓰자.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에게만 조금 더 집중하자라는 이론이 이 렛댐 이론입니다. 제 생각에 이거는 뭐 진리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상황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인간관계 테크닉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은 누군가 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은 그냥 나를 싫어해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동요하거나 그 사람을 싫어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주는 거예요. 그냥 let them hate me. 그 사람이 날 싫어해도 그냥 내버려 두자. 그리고 뭐 친척들이 모임에 와가지고 막 결혼에 대해서 뭐라 해요. 연애는 안 하니, 뭐 직장은 언제 취업하니, 막 이러면 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나도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그냥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거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진짜로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그래서 그냥 렛댐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직업에 대해서 뭐라 해도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그걸로 인해서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거죠. 나한테만 신경을 쓰는 거야. 아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왜 여태까지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나만 몰랐나? 어쨌든 이게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자라는 건데 이 렛댐이라는 게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너 딱 두 단어잖아요. 이게 너무 간단해가지고 조금 더 잘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이걸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이론을 잘 마케팅을 잘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통제하려는 충동을 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통제하면은 안전하다는 거,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통제한다고 해서 사실 안전해질 건 없죠. 다른 사람들이 그냥 통제하는 거랑 내가 통제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만 신경을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렛댐을 쓰면은, 렛댐을 적용하면은 이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그 오는 스트레스를 내가 어느 정도 튕겨낼 수 있다는 거죠.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이 렛댐까지만 써버리면은 고립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내버려 두자 하면은 난 혼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이제 약간 좀 내용 말이 웃긴데 어쨌든 그 다음은 let me 테크닉이래요. let me 내가 하자라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내버려 두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상처받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는 let me 내가 대신에 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은 날 빼고 놀러 간 친구들이 있어.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 상황에서 내가 상처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let them 나 빼고 놀러 가게 그냥 내버려 두자. 그거에 대해서 내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하자라고 한 다음에 그러니까 let them까지만 하면은 이제 내가 고립되는 건데 그 사람들 그냥 계속 놀고 끝나잖아요. 난 그냥 화만 안 낼 뿐이지 그냥 나만 그냥 멀어져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let me 테크닉을 쓰면은 대신에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필요하면 뭐 내가 먼저 다가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고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되게 단순해가지고 말하려니까 되게 없어 보이네. 어쨌든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가 let them, 그리고 두 번째가 let me. 아니 읽을 때는 되게 그렇구나 하고 되게 엄청 진짜 그래 보였는데 되게 좋았는데 막상 설명하려고 하니까 뭐가 없네. 그냥 나 혼자만 감동받는 건가?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차 이름이 이래요. 그 가장 까다로운 상대, 가족을 바라보는 법. 보통 가족들이랑 그 트러블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가족들을 대할 수 있는지. 이게 진짜 인간관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잖아요. 난 배운 적이 없거든요. 뭐 부모님께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배운 적도 없고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 인생의 선배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배운 적도 없거든요. 근데 이런 책이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입증된 방법론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니까 이걸 적용하면 어느 정도는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그리고 연인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게 많은데 저도 연인 관계에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뭔가 핵심을 찌르는 말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거랑 그 사람의 무엇이 마음에 안 드는 거랑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랑 공존할 수 있다는 거죠. 아씨 너무 당연한데 이걸 왜 이걸 뭐 좀 내가 놀라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글로 적어보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할 때 글로 적을 때 어머니는 나에 대해서 통제를 하려고 해. 어머니는 뭐 운동을 하지 않아. 어머니는
이기적인 면이 있어. 하지만 나는 어머니를 사랑해.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친구에 대해서도 어떤 친구는 뭐 지저분해. 어떤 친구는 아는 척을 많이 해. 하지만 나는 그 친구를 사랑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싫어하는 감정이랑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설명이 너무 어렵네 이거. 어쨌든 연인 관계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이게 위로를 해주는 말들이 많아요. 인간관계가 어렵다. 그게 원래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인상 깊었어요. 인생은 원래 불공평하다라는 이제 장이 그런 뭐라 그래 소챕터가 있었는데 이것도 나만 몰랐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단 불공평하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 이게 카드 게임이라고 하면은 사람마다 손에 쥔 카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좋은 카드를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그런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카드를 가지고 태어나냐가 아니고 일단 내가 가진 카드는 바꿀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이걸로 어떤 플레이를 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너무 당연한데 뭔가 그렇게 이걸 읽고 왜 나는 좀 이거 진짜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친구 관계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20대 이전까지는 같은 환경에서 자라니까 인생의 속도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쉽게 친해질 수 있는데 그게 원래 20대 이후로부터는 어려운 게 인간관계랑 친구관계가 어려운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을 조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기로는 아니 이게 원래 어려운 게 당연한 거다. 원래 친구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는 게 당연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면 서로 다른 직업, 서로 다른 속도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 친해지기 어려운 거, 예전처럼 친해지기 어려운 건 당연하다. 나이 들수록 그런 게 당연하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바뀐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정을 쌓을 수 있는 3요소가 있는데 그게 근접성이랑 타이밍이랑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접성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친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근접성. 가까이 사는지가 얼마나 가까이 사는지 자주 보는지가 중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타이밍.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의 타임라인에서 내가 살고 있는 스테이지랑 내 친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스테이지가 비슷해야지 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나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애가 있어. 이러면은 친해지기 어려운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그냥 에너지. 얼마나 그 사람과 잘 맞는지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충족이 돼야지 친해질 수 있는 거고 너가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너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타이밍이 안 맞든지 뭐 근접성이라는 이 속성이 안 맞든지 에너지가 안 맞든지 이거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말라. 원래 어려운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 대해서 좀 의연한 태도를 갖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친구는 없어지고 새로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런 얘기도 좀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친구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많이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된다든지 되게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해줘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됐고요. 재밌었어요. 흥미로웠어. 이 책은 인간관계 전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 뭐 친구, 친해지고 싶은 사람, 뭐 연인부터 그냥 전부 다 그냥 어떻게 다루는 게 조금 더 좋을까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가볍게 읽을 만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읽으면서 되게 생각났던 게 교보 벽면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진짜 맞는 말 같다라는 생각을 든 게, 이런 가이드가 조금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좀 쌓아가다 보면 조금 더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딱히 할 말이 없네. 얼마나 몇 분이나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되게 재밌게 읽었다. 되게 사소한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